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주거 대책이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페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이 살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 하나가 왜 이렇게 거센 반발을 불러온 걸까요? 온라인에서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이름을 패러디한 가상 매물까지 등장했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풍자 이미지와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이 제안한 청년주거 아이디어였습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의 폐선박을 활용한 보트하우스 사례에서 착안해 버려지는 버스를 리모델링한 뒤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임시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상에 따르면 가구당 약 5천만 원의 비용으로 1만 세대를 공급할 경우 총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버스와 트레일러형 구조를 활용해 빠르게 주거 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출길은 다 막아놓고 페버스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냐, 정책이 아니라 조롱 아니냐, 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느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버스라는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정책, 결정권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불만이 함께 터져 나온 겁니다. 월급을 받아도 집값과 전세 보증금,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고 대출을 이용하려 해도 조건과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곧 온라인 민문화와 결합하면서 AI를 활용한 풍자 콘텐츠로 이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페버스 청년주택에서 6개월째 살고 있다는 설정의 가상 브이로그가 등장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여름에는 버스 내부가 찜질방이 되고 겨울에는 냉동고가 된다는 식의 풍자가 이어졌고 곰팡이가 핀 내부를 보여주면서 세대당 딱 5천만 원 쓴 느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23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X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패러디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이름을 비틀어 한남도 힐을 한남도 휠로 바꾸고 매매가 2천만 원이라는 가상 매물을 만든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아크로 리버스파크, 반포자이는 반포토 자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패러디가 확산되면서 논란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청년 주거 현실을 풍자하는 온라인 현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단순한 조롱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국가통계 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27.7%에 그쳤습니다.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아이디어를 두고 청년을 우롱하는 기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상하수도 연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차량 거주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도 한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커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고 유유부지가 있다면 차라리 주택을 짓는 것이 낫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면서 황 의원은 관련 글을 삭제하고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임시주거 공간 아이디어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들의 반응이 단순히 한 정치인이나 하나의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크며 월세를 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누적된 감정이 이번 아이디어를 계기로 한꺼번에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거 문제일수록 정책의 비용과 공급량뿐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버려지는 버스를 활용한다는 발상이 실제로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안전과 단열, 냉난방, 상하수도, 주차와 이동, 사생활 보호 같은 현실적인 조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시주거가 장기적인 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정책 아이디어의 취지와 전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실제 당사자가 자신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느끼면 정반대의 반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비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버스하우스 논란이 앞으로 어떤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이미 상당히 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처럼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론이 폭발했다는 것은 정책을 제안할 때 숫자와 공급량만큼이나 국민이 그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임시주거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이어지는 주거 정책일까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버스가 아니라 결국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절망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